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만원 지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들로 실제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했던 분들,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소식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빚 탕감 관련된 여러 소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 회복을 위해 배드뱅크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은행, 금융사가 떠안고 있는 장기 연체, 부실 채권을 정부 주도로 별도의 기구가 매입하고 사정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과감히 탕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정부가 1조 1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 이 중 4천억 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총 8천억 원 중 절반은 금융권 전체 등에서 부담하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부실 채권을 소각하여 약 113만 명이 직접적인 빚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지 못한 채무를 배드뱅크에서 싸게 사들인 다음 심사를 거쳐 채무를 탕감하거나 완전 면책시키는 등 연체 기간과 경제 상황, 기존 탕감 이력 등을 꼼꼼히 심사해 정말 제도가 필요한 취약계층 중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대규모 새로운 지원 정책과 함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에게 시행되는 새로운 지원 정책인데요.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라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정상적으로 원리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특례 내용을 적용합니다. 분할 상환 기간 최대 7년 제공해 금리 감면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실제 월 상환 부담 60% 이상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용 취약자금 3천만 원, 금리 4.28의 경우 월 94만 원 상환에서 7년 분할 적용 시 월 34만 원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분할 상환 보증을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 장기 분할 상환에 저금리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보증은 추가 혜택 적용 불가하고 전환 시 적용되고 보증료 전액 지원합니다.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대출 금리 우대폭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3배 확대하고 대출 횟수 한도도 5년 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한 번 더 기회 증대합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 성장 촉진 자금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 개선, 재기 컨설팅도 연계합니다. 월 상환 부담이 여전히 큰 분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세무, 노무, 업종 전환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매출업소 폐업 추진 시 점포 철거비, 업종 전환 교육, 재기 재창업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빠른 사업 정상화, 제도전까지 전 주기 밀착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분할 상환, 금리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오프라인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정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폐업 보증 프로그램은 8월 중 시행 예정으로 사업장 소재 관할 신용보증재단 및 안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그동안 사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관련하여 불편함을 한 번이라도 느끼신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올해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했습니다. 이 크레딧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납부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좋은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과금이 별도 고지서로 나오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 같은 통합고지에 합쳐져 있어서 해당 납부처에서 직접 부담 경감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4대 보험료도 가족 명의로 빠져나가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내 명의 보험료 납부가 없다 보니 사용할 곳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공과금,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 카드 사용 이력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크레딧이 묶여 있는 등 이렇게 정책 사각지대가 예상보다 컸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담 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요금, 차량 연료비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 요금 납부에도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으며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 차량 연료비 결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관리비 통합 청구 때문에 답답했고 보험료에서 못 썼다고 하셨던 분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곳에 크레딧을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 명의카드에 크레딧이 충전되면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결제 시 해당 카드를 자동 이체 납부 카드로 지정하면 크레딧이 먼저 차감되고 주유소 등에서는 카드 결제 시 마찬가지로 먼저 크레딧 차감, 기존처럼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에도 계속 사용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단 세부 적용 방법은 정부에서 추후 발표하는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휴대폰, 주유, 연료비 등 사업 생활 전반에 크레딧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쓴 데가 없다고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크레딧을 그대로 두면 연말에 사라지니 25년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